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월가워즈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네. 저렴이 특집 50달러 이하 미국 주식 5 네. 이렇게 가지고 네. 와주셨어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절대 가격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네. 이건 맞아요. 주당 가치가 중요한 거지. 무슨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십억이 중요한 거지 뭐 그렇죠. 평당 얼마 이렇게 잘 따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하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 투자가분들, 우리 준인이 분들은 뭔가 가격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3,600달러에 사세요라고 해도 이게 400만 원이니까 이걸 어떻게 사지? 막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일부 증권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소수점으로 살 수 있게도 하고 네네. 있지만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소수점 사는 그러니까. 0.5주. 이런 거죠. 네. 크게 보면 좀 그래도 시장 자체 내지 네. 그 기업이 좀 좋아지는 그럼요. 나선 돌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너무 싸구려 갖고 하면 네. 그 시장도 후졌는데 그 자꾸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맞아요. 뭔가 시장이 좋은데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라 월가의 우리 큰 형님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렇죠. 그래서 네. 월가의 시각을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저도 네. 물론 오늘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지만 월가의 시각을 좀 반영했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뭐 싼 주식 엄청 많이 있어요. 절대하게 싼 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인지 좋아하거든요. 네. 좀 알아듣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평생 제 입 바깥에서 바이오 주식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뭐 생전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진짜. 심지어 제약주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도 잘 안 하시던데. 안 해요 저는. 아니 제가 모르는 거 뭐 하랍니까? 그리고 안 알고 저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 들으시는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될 만한 맞아요, 것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50 이하. 네. 그래서 $51짜리가 몇 개 있어요. 오늘 과감히 안 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네, 안 했어요. 월가워즈. 첫 번째 그럼부터 바로 한번 보죠. 네, 첫 번째 주식은 이제 이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오랫동안 아시면 뜨아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항공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네. 저는 평생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뭐 주식 누가 물어보는 것도 싫으면 짜증 혹 나요. 그래요? 네, 근데 오늘 항공주를 얘기하겠는데요. 네. 항공주는 오늘은 델타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왠지 델타 비쌀 것 같았는데. 또 $40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다. 그러네요. 라고 보셔야 되고요. 델타항공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델타항공은 미국 내 1위 회사입니다. 1위. 네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면 한 5, 6위 정도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요. 네. 미국과 네. 유럽 사이의 대서양이잖아요. 네. 대서양을 왕복하는 것 중에서는 2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갖고 있는 스페인 회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국적은요. 그래서 걔네가 1위고요. 미국에서는 델타항공이 2위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제 대서양을 넘은 거다 하거나 그러니까 한국 오고 이런 건 별로 아직 안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아직 델타항공 지금 안 올걸요? 안 와요. 예, 예전에는 왔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국내선 여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은 많이 회복했거든요. 네. 국제선은 아직 좀 더디지만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거죠. 왜냐하면 8월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 간에 일단은 그냥 국경이 많이 열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네, 맞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8월 9일부터 캐나다에서 허용을 했거든요. 미국 사람 오게끔 해요. 물론 조건은 몇 가지 있겠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관광에 대한 수요, 여행의 수요는 늘 겁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 뜨아하는 분 많이 계실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네. 델타 변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저렇게 놀러 다녀도 되냐?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엊그저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전 휴가를 계속 많이들 가는 줄 알았는데 네네. 그때까지 평균이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쿼터 정도는 네.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다 못 썼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여태까지. 네. 팬데믹 이전에도. 네. 근데 올해는 그동안 남은 것까지 다 쓰는 그런 분위기. 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에서는 거의 풀로 100% 거의 네네. 회복되는 분위기에다가 이제는 하반기부터 아직 멀었지만 내년까지 되면 상당히 좀 항공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네. 당장은 아직 아니니까 주가가 큰 재미는 없었어요. 최근에 네. 보면 주가가 많이 올 초에 많이 오르다가 쉬었고 최근에 좀 어정쩡한 분위기지만 그러네요. 항공주는 내년을 보면
내년까지 보면서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그랬어요. 이제 업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렇죠, 보는 그렇죠.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좋아요. 네, 그래서 가격도 한 $40 뭐 중후반 뭐 이 네. 정도 있으니까요. $50 이하라서 첫 번째 주식을.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 완전히 회복한 거는 주가 이미 다 엄청 올라갔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팬데믹 이전 대비 아직 멀은 거, 아직 네.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네네. 맞아요. 이제 포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포텐이 떨어져야 될 네. 사람들끼리 포텐이 있는 거에 가서 들어오셔야 돼요. 월가의 시각을 좀 볼까요? 팀랭크 점수가 전체 의견은 애널리스트 의견은 스트롱 바입니다. 스트롱 바이 의견인데 팀랭크 이드는 10점 만점에 8점이니까 나름 괜찮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해볼만 해서 네. 보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주가 이렇게 좀 재미는 없어요. 지금 네. 딱 보면 차트 보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이게 만약 가격이 좋거나 훅 올라가면 이미 주가가 $100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차근차근 항공 업황이 네. 개선될 테고 그런 네. 의미에서 한 1년 정도 두고 장기적으로 볼만한 좋은 항공주 첫 번째로 델타 에어라인 먼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주식은 $20도 안 되는 거. 아 그래요? 그렇죠. 완전 저렴이. 완전 저렴인데요. 네. 한번 저희가 사실 이 기업은 거의 처음에 4월 19일인가 20며칠에 우리가 첫 번째 업로드를 했는데요. 네네. 그때 나왔던 맞아요. 얘기가 그래요? 네. 오. 스냅이에요. 스냅. 스냅. 가장 모든 곳에 제일 먼저가 스냅이었어요. 아. 스냅이 시초였답니다. 이렇게 운을 쫓아다니면 된다니까요. 제가 약간 운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올랐는데 이거 떨어졌어요. 아, 네. 더 리얼입니다. 와, 이게 네. 그거였잖아요. 네. 중고 명품을 맞아요. 이렇게 팔고 하는데. 맞아요. 2011년에 미국에 생긴 회사인데요. 네.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MZ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밀레니얼이랑 그 소위 Z 세대, Z 세대인데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MZ 세대, MZ 세대 요즘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그럼 왜 도대체 중고 거래를 하는데 수많은 것들이 사이트도 있고 네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당근도 하고 네. 오프라인 점포도 하고 네, 뭐 맞아요. 강남에 청담동에 있잖아요. 이런 거 맞아요. 하고 많이 있는데 봤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게 얘네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자기네가 사람들끼리 제3자끼리 해서 너희들 올려서 사고 팔고 수수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기본 방침은 자기네가 다 물건을 받아들입니다.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자기네가 검수도 다 해요. 아, 네. 수리할 거 다 수리해요. 네. 그리고 얘네들 전문가들이 수리할 것도 다 수리해서 가격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스타가 나 지금 빼기 하나 있는데 $3,000 받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통하지도 않아요. 이 가격은 3,500이 아니면 이거는 책정? $2,000라 내가 정해줘요. 그게 서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 확실하구나. 그 뭐라 그러죠? 먹튀라고 그러나? 네네. 맞고 가짜 같은 거 해놓고 막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기는 통하지 않는 네. 리얼.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리얼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얘네가 신뢰가 있는 겁니다. 이름값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바로 리얼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구찌라든가 버버리 뭐 이런 것들 맥카트니, 스텔라 맥카트니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좋은 브랜드입니다. 네, 이거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직접 얘네가 중고로 물건을 갖고 와서 팔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이 되겠고요. 네네. 네. 특히 이런 요즘 저 젊은 세대들 친구들이 정말 그 좋은 명품 하나 사겠다. 그리고 요즘은 명품들이 소위 스트릿 브랜드를 합쳐서 콜라보를 맞아요, 이것저것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세대들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뭐 일종의 뭐 재테크로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가 리얼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네네. 이게 아직 적자라는 거예요. 네, 적자라는 거고 2022년, 2003년까지도 2023년까지 흑자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좀 뭔가 트렌디하게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걸 좀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볼만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네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월가의 시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월가의 평가도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0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되죠.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굳이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또 자료를 하나 냈어요. 네. 뭔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수 의견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3년 기준으로 PSR이라고 있어요. PSR은 세일즈 대비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건데 이게 보시면 적자 회사는 이런 거 따져야 되거든요. 동종업계가 이런 관련돼서 중고하고 이런 거 판매하는 사이트가 보통 6배 정도 되는데요. 네, 네. PSR. 근데 얘네는
2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네요. 저렴하다는 오, 거가 네네. 되겠고요. 또 이들이 또 오프라인 점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네네. 온라인에서도만 파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를 $10,000짜리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비싼 것도 그쵸, 그쵸. 샤넬백 네네. 이런 거 뭐 $10,000 쉽게 나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딱 사러 갔는데 온라인에서만 사긴 쯤은 거시기 하잖아요. 그쵸. 네.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가서 만져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요. 장갑 끼고 이렇게 가서. 만져보고 네.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를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팬데믹 이전에 좀 팬데믹 거치면서 주춤했다. 요즘 새로 점포를 늘리고 있대요. 네. 오프라인. 그런데 온라인 고객 대비 여기 일단 오면 4.4배나 소비가 더 많이 한답니다. 일단 보고 나면- 보고 나서 이것도 보고 한번 나면- 볼까요? 아, 사모님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아, 보고 맞아요. 나면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것도 예뻐 보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네. 안 사기가 되게 뻘쭘해지는. 그것도 있어요. 내가 안 사면 나 돈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뭐라도 사고 나오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결정적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까지 뭐 저는 이제 이런 거 소비를 별로 이런 걸 별로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모르겠는데 요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뭔가요? 솔직히 ESG에 갑자기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게요? 왜냐하면 물건을 새로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중고를 사갖고 깨끗하게 리사이클링 해갖고 또 새로운 투자한테 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얘기하는 탄소 배출이 탄소 적겠네요. 배출도 없고 뭐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ESG 관점에서도 투자자들의 시각이 늘어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고에 대한 거래, 세컨핸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시대 정신에도 맞는다는 얘기를 그렇네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다는 거죠. 국가는 재미없어요 지금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 4월달에 소개한 다음에 별로 재미는 없는데 이런 그런 흐름도 좀 이해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소위 럭셔리 제품군이 연간 27% 올해 들어서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2분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 그리고 2019년 대비 12% 지금 그 이건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럭셔리 시장 럭셔리 전체 시장에 그러니까 네네. 이만큼 이렇게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사면 뭐 내일 모레 좋아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트렌디한 것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 쌀 때 그냥 좀 일부를 좀 모아둬라 뭐 이 관심 있는 정도겠네요. 것들. 그러면서도 이제 투자 개념 좋은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한 포텐이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 중고 명품을 사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고 어쨌든 여기서 다 품질 검수를 해준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AS도 해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 괜찮은 명품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대 퀄리티 멸정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생각을 해보면. 월가워즈 세 번째는 좋아요. 사실 그 제가 작년 한 10월부터 제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맞아요. 방송도 얘기했고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미스터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 이제 반농담 삼아서 미주미에서 이게 금치거입니다. 금치거. 금치걸. 금치거예요? 이런 주식 너무 싸구려 제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작년 처음에 얘기할 때 $7 그랬어요. 맞아요. 무슨 $7짜리 얘기하면 또 그다음 거기서 교수님 아니면 위원님 뭐 네네. 이런 사람들 싸구려 주식 저랑 이미지가 안 맞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맞아요. 지금도 보면 더블이 났었습니다. 어떤 그 주식이 저희가 그렇죠. 미주미에서 네. 무작정 따라기 한다음에도 더블이 났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데 네네. 그냥 너무나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포드죠, 포드. 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사실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예요. 맞아요. 진짜요? 네, 저는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라서 특이한 분이네. 이스타가 포드 되게 좋아하고 저도 드림카가 네. 포드 머스탱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탱이요? 그 월가워즈 그렇죠.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주군이 분명히 이미 소비증은 분명하다는 맞아요. 거죠. 다만 이 포드가 이제 $15, $16 막 갈판하다가 지금 이제 이게 다 저희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네. 생산 자체가 좀 위축되면서 포드 GM 다 비슷한 수준인데 결국은 이 포드가 작년에도 제가 이 $8, $7 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좋은 회사는 분명히 아니에요. 엄청 좋은 회사 아니고 요즘 보면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기차 수준도 맞아요. 미국에서 보면 GM이 제일 높고 미국 안에서 보면 GM이고 그 다음에 포드입니다. 그래서 포드가 뭐 완벽한 전기차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전기화 자동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영어로는. 그래서 일렉트릭 비클이라기보다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일렉트리피케이션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전기화한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약간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기. 네,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F-150이 있고 네. F-150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딱 운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런 거고 거기를 이제 전기차로 하면서 그게 이제 미 사전 또 예약이 많이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은 아직 GM만 얘기 많이 나오고 포드도 하지만 수준이 떨어진 거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포드나 GM, 특히 포드는 가격적인 매력이 지금 12달러, 13달러로 또 내려와 있거든요. 이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겠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워낙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진짜 저렴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20달러도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가 자체나 지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 한번 약간 투기적인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한번 해볼 네. 만하죠. 특히 이것들은 오늘 5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순치 않거든요. 10점 만점에 또 10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지금 팀랭크 점수가 10점 맞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의외로 포드가 또 10점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매력 네, 이 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네요. 맞아요. 저렴이 주식을 한번 원하시면 근데 포드 이런 것들 한번 대안이 될 만한 주식을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수혜주로 이제 이미 소비재 섹터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약간 월가에서 지금 굉장히 네. 호평을 받고 있는 포드 세 네. 번째 기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무작정 따라기 저희 본방송 할 때 본방송에서, 네. 거의 마지막 네. 부분에서 올 2월인가 3월에 했었던 건데요. 네. 텔러스입니다. 텔러스. 텔러스 네. 기억나요? 통신 기업이었죠. 네, 캐나다의 통신사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KT 뭐 이런 급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뭐 KT가 있고 SK가 있고 LG가 있잖아요. 네. 캐나다도 엄청 많고 미국도 많은데 가장 큰 차이가 캐나다의 통신사의 가장 큰 차이, 뭐 캐나다의 비즈니스 환경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캐나다란 나라 자체가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리만 사태 때 보면 은행도 망하지 않았고 하나도 제대로 된 큰 은행이 하나도 안 망한 거가 경쟁이 심하지 않고 무리한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약간 짜증 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쟁이 많이 해야지 가격도 싸지는데 이 캐나다는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면 깜짝 놀래요. 통신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서 미국은 웬만하면 $50 뭐 40~50달러면 무제한도 가끔 많은 거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캐나다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야, $10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네. For just 99불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99불만 내 이렇게 말하는데 99불 많이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99도 이거가 인터넷 집에서 인터넷 보고 TV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바일은 약간 다르지만 모바일도 이렇게 미국만큼 싸지 않아요. 그만큼 싸지 않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이거 그러네요. 한 달에 12만 원만 내세요. 저희가 뭐 아유, 싸죠? 테레비도 보내주고 인터넷도 빨리 해주고 데이터도 뭐, 드리고 뭐, 그럴게요. 안 싸요. 우리 입장에서 안 싼데. 그러니까. 근데 캐나다는 비싸요. 이런 게 다 캐나다는 좀 비싸다고 비싸구나. 보셔야 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계속한 거 AT&T잖아요. 네네네. 또 그때부터 AT&T를 왜 하냐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안 들었거든요. AT&T는 연중 최저 수준인데 지금은 주가가. 어찌 됐건 뭐 네.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최저 수준이에요. 네. 지금요. 네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버라이즌 이런 것 좀 살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보면 통신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다시 살아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G에 대한 투자 관심이기 때문에 네네. 한편에서는 저희가 아메리칸 타워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또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보시면 어찌되었건 이런 그런 미국의 통신수도 관심이 있고 뭐 버라이즌 같은 건 좀 해보려만 하다 보고 있는데 네. 전 그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걸 따라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20 초반. $20 초반 오호. 네, 되겠고요. 특히 통신주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배당 성향이 한 84%. 아, 네. 이익 네. 번 거에 85%를 나눠주는 거고 네. 배당 수익률도 4.6%면 와, 엄청 높은 겁니다 지금. 많이 높은 거죠. 많이 높은 이건 거죠. 여러분 딱 네, 보시면 돼요. 맞아요. 주가랑 제가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배당금 그래프가 그냥 주가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꾸준히 올려주면 돼, 이 착한 사람들이. 네. 신기하다. 또 작년에는가요? 이게 또 비싸다고 해서 또 주식 분할까지 해줘갖고 $20 내려온 거예요. 또 그런 또한 40, 친절한. 예, 또 $40 가면 또 내려줄지도 몰라요. 그렇네요. 항상 여러분들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죠. 네. 저렴으로. 근데 다만 이걸 잘 모르니까. 네, 맞아요. 텔러스라는 거가 우리나라 분들 잘 모르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텔러스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월가 평가는 어떤가요? 10점 만점에 7점을 받고 있죠. 네. 7점. 네, 월가의 애널리스트 의견만 보면 스트롱 바입니다. 네. 네, 왜냐면 매수. 예, 이거 자체는 주가도 좀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고 $20 수준인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통신주나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거, 안정된 거는 전
텔러스라고 늘 오호. 말씀드리고 있죠. 가격도 엄청 착한 $20 초반이면 진짜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꾸준히 간혹가다 이 기업을 언급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이 통신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캐나다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네. 이미 상당히 높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텔러스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기업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 이제 은행줄 하나 넣었는데요. 은행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예. 아메리카. 혹시 이거 헷갈려하시죠? 이거는 아무것도 예. 모를 때 예. 미국 중앙은행이 예, 있죠.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민영은행인데 이름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맞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내 자산 규모로 보면 이게 오늘 저렴이로 표현하는 데서 그렇죠. 이게 2위입니다. 와. 자산 규모로 보면 1등은 JP 모건 체이스가 1위고 얘네가 네. 2위고요. 아하. 전 세계 은행에서도 8위입니다. 자산 규모. 와. 엄청나게 큰 은행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믿을 만한 거가 이거의 대주주가 11.79%를 갖고 있는 우리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스웨이가 1위기 때문에 네네. 이 주주가 되면 우리 주주 동문회 할 수 있는 거죠. 아. 주주 동문회하면 뭐 카페에서 만나는 거예요. Hey Hathaway. 월가워즈.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쉬고 있는 것은 금리가 또 이상하게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지금 금리도 올라간다고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거는 올라간 그림으로 보는 거죠. 가격도 이게 한 $30 후반, 뭐 $40까지 언저리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격도 매력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 인상도 이미 발표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해볼만하다 보고 있고, 이것 역시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와, 어떻게 이러죠? 그러니까요. 이게 늘 말씀드린 10점 만점에 10점을 세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가격도 저렴하고 주가도 지금 당장은 최근에 1분기에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달째 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지금보다 위로 간다는 방향성에 보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해서 오늘 저렴이 주식의 다섯 번째 뱅크 선택해 오브 봤습니다. 아메리카. 올해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랫동안의 주가가 쭉 오르다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조정된 구간대를 매수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월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 가운데서 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저렴이 주식 5가지는 지금 모두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오늘도 좀 보너스를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네, 플러스는 이제 이런 거 다 싫다. 네. 이거 종목도 먹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저렴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50만 넘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가 SPL, S&P 500을 네네. 한 번에 사는 거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50도 안 된다. 부족하다. 네네. 매일 사고 싶은데 네. 또 그런 분 있잖아요. 매일 주식 사시는 맞아요, 분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최소 거래도 없이 그냥 최소 금액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수수료만 내면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보면 그 S&P 500을 지수를 한꺼번에 사는데 세상에서 가장 저렴이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소파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SPY가 아니라 SFY입니다. 스파이. 스파이가 아니고 스파이. 스파이 SFY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운영하고 약간 디테일이 약간 들어가는데 성장성 약간 가중치를 줬다는 건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징은 얘네가 이제 고객들한테 좀 조금 더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운영 보수 수수료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얘네가. 네? 네, 제로예요, 제로. 우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보면 런칭했을 때 하나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잠깐 받은 적이 있는데 네네. 언젠가부터 다시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운영 보수 수수료가 하나도 안 받고 얘네들 이제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고객 확보하고 고객 이자를 돈을 벌려고 딴 걸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여튼 스파이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가격도 한 $15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러니까 SFY에 통해서 S&P 500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고 배당도 다 따박따박 그러니까요. 주고.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렴이 주식에서 끝판왕은 $50 이하에서 뭐 끝판왕은 SFY죠. 스파이. 그러네요. $16가 넘어섰네요. 네, 16달러 뭐 그 정도? 처음 이게 런칭했을 때 $9가 안 됐었어요. 네네.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 아.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뭐 위원님께서 언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SPLG나 SPY 이런 종목을 그동안 언급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이 약간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는 네. 이 SPY 지금 10달러대에 불과하니까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부담 없이 해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하는 또 PD가 한 명 있어요. 저희 방송에. 네. PD가 있는데 그 주식에서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결혼하면 와이프 절대 하지 마다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얘기하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거 가끔 이벤트 합니다. 네네. 지금도 하는 이벤트 증권사가 있는데 돈 그때 40달러 주는 증권사가 네네. 있었어요. 지금 네. 있는데 네. 네 주를 사라 그랬어요. 네. 아, 스파이를? 네. 네. 지금까지 사상체육관을 갖고 있잖아요. 와. 배당도 받고. 근데 더 이상 하나 더 하라도 와이프가 못하게 한대. 못한다고 했대. 저 그분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죠? 그분 요즘에 이제 애플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한테 물려준다. 이거 보고 계실라는 거 모르겠네. 아, 궁금하잖아요. 누구지? 월가워즈. 오늘 이렇게 저렴이 특집으로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에서 지금 업황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 저렴한 구간대 50달러 선 밑으로 저희가 영스타께서 5가지 종목들 꼽아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스페셜 보너스 ETF까지 한 가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저렴이 특집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내용 들고 또 찾아올게요. 머리들 고맙습니다.